한동훈 검사장은 2년 만에 무혐의 종결이 됐죠. 이젠 책임질 시간이라고 물음표도 달아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지검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 12번이나 내사 끝에 한동훈 혐의가 없다, 무혐의로 종결하자라는 보고가 올라갔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때부터 시작된 이 보고가 11차례 2년여간 왜 묵살됐던 걸까요? 질문을 바꿔서 왜 현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12번이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걸까요? 함께 보시죠. 자, 결국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강요 미수 공모 혐의, 기자와 검사장이 공모했다라는 거죠. 유착됐다, 검언 유착이다, 이런 세간의 프레임이죠. 검언 유착은 없다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난 겁니다. 어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부장검사 회의를 소집해서 참석자 대부분이 이제 좀 그만 무혐의 해주자, 무혐의하자, 12번째 아니냐, 무혐의가 타당하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년 만에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종결이 된 겁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은 특정인들을 지목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추미애, 박범계 장관을 지목한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입니다.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피의사실 공표 수사지휘권을 남발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0년 7월 2일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소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무혐의 처분을 막는 수사지휘권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고, 박 장관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지휘권을 남발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 추미애 장관이 어떤 지휘권을 발동했는지 들어보시죠. 검사장 직접 감찰 착수하신 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강한 사건이고, 검찰 자체의 감찰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규정에 따라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서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검찰의 신뢰, 그러니까 조직이 한꺼번에 다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더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까지 박탈하고 호기롭게 이 사건을 직접 수사지휘하더니 결국 해당 기자도 무죄였고, 한동훈 검사장도 유착해서 특정인을 압박했다라는 증거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선거를 앞두고 이 세상을 뜨겁게 만들었던 검언 유착이라는 프레임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낸 거짓 프레임인가라는 물음만 남아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2020년 국회에 출석해서요.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유죄를 단정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국 한동훈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도대체 뭘 근거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까지 박탈하며 아직 수사조차 제대로 벌이지 않았으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거짓 프레임을 확증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되자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뭐 이런 이제 지적도 하죠. 근데 만약에 수사팀은 계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 수뇌부가 이걸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그러면 뭐 그런 의심을 할 여지가 있죠. 그런데 알다시피 수사팀이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기 한참 전부터 시작해서 12번에 걸쳐서 무혐의 처분이 옳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걸 검찰 수뇌부가 계속 뭉갰던 거죠. 거기다가 이 사건이 수사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2020년 7월 달에
검찰에서 민간 전문가들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안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를 중단해라. 그리고 불기소하라는 걸로 압도적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오히려 이 사건을 끌고 왔던 거죠. 조금 전에 봤습니다. 추 전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런데 증거가 도대체 어떤 증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무혐의 처분을 계속 묵살하면서 끌고 왔던 이유가 딱 하나죠. 한동훈 검사장이 제출한 아이폰이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수사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럼 도대체 추미애 전 장관이 얘기했던 증거가 차고 넘치는 증거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겁니까? 결국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휴대전화에 기대했던 건데 생각해보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공할 피의자가 몇이나 됩니까? 당연히 그게 안 되면 검찰이 다양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내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수사를 2년씩 몇 년씩 수사를 끌면서 종결하지 않는 게 검찰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는 검찰 개혁입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한동훈 검사의 사건을 보고 있으면 과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검찰 개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이 지금 한 2년 만에 무혐의 종결됐는데 저는 검찰 스스로가 이제는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수사 진행이 올바른 것인 데서 오히려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정호 대변인. 저는 뭐 추미애 장관이 그 전에 했던 얘기들을 보면서 본인이 이 허상 내지는 어떤 가상의 사실을 진실이라 믿고 저렇게 갔던 게 아니라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가상의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저렇게 믿게끔 했던 거라 굉장히 무서웠고 좋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조국의 저희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그 깊고 넓은 진실의 강을 저는 이제 넘어갔는데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지 어떻게 뭐 한동훈 검사장이니까 법지식도 있고 그나마 버텼지 일반인들이 저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누굴 믿고 저렇게 몰아가겠어요. 정치 권력이라는 게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무언가를 진행을 한다면 저렇게까지도 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고 사건을 저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좀 모든 게 좀 바로 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어수선한 시절들을 저희가 보내왔던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다.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다.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상식 있는 국민들의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1월 유시민 씨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투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권력자들은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습니다.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속였습니다. 자, 민주당의 입장은 조금 전 김병욱 의원 의견 들으셨듯이 당선인의 최측근의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무시하고 당선인 최측근의 면죄부를 상납한 것입니다. 검찰 내 윤핵관을 핵심 요직에 앉히기 위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